휴식도 챙기고 건강도 업! 안녕하세요. 메디컬 포커스입니다.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고요.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뇌졸중인데요. 이 뇌졸중은 급성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치료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메디컬 포커스에서 급성기 뇌졸중에 대해 이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신경과 이상봉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본격적으로 이 급성기 뇌졸중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정말 축하드릴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몸담고 계신 병원에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0년 연속 1등급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는 어떤 건가요? 그 응급치료가 필요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서 의료 서비스의 질 관리를 통해서 환자의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 6가지 평가 지표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또 평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급성기 뇌졸중은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우선 급성기 뇌졸중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뇌졸중은 뇌혈관에 병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갑자기 뇌 기능이 정지되는 그런 뇌혈관 질환을 통칭하는 이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뇌졸중에는 뇌경색과 뇌출혈을 이제 포함을 하는데요. 뇌경색은 이제 뇌혈관이 막혀서 뇌로 가는 이제 산소라든지 영양분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뇌 기능이 이제 갑자기 정지하는 뇌졸중을 뇌경색이라고 하고, 뇌출혈은 이제 뇌혈관이 터져서 그때 새어나온 혈종이 뇌를 누른다든지 또는 이제 화학적인 이제 손상을 줘서 뇌 기능이 이제 정지되는 것을 이제 뇌출혈이라고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뇌졸중이 갑자기 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저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3가지 정도는 꼭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편측마비입니다. 편측마비라는 거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서 예를 들어서 잡고 있던 컵을 놓친다든지 또는 걷는데 한쪽 다리가 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생기는 것을 이제 편측마비라고 하고요. 이 증상은 이제 뇌졸중 환자 한 80 내지 85%에서 아주 생기는 대표적인 뇌졸중 증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안면마비인데요. 되게 뇌졸중 환자 한 50% 정도에서 안면마비가 발생을 하는데 얼굴 한쪽이 이제 돌아간다든지 얼굴 한쪽이 좀 찌그러져 있다든지 그래서 물을 마시는데 한쪽으로 이제 마비된 쪽으로 물이 샌다든지 할 때 이제 안면마비를 의심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언어장애인데 갑자기 말이 좀 어둔하다든지 또 대화 중에 상대방 말을 못 알아듣거나 내가 실제로 표현을 하고자 하는 이제 단어가 잘 안 나와서 머뭇거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이제 실어증이 생기는 경우를 이제 언어장애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안면마비, 또 편측마비, 또 언어장애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발생을 하면 뇌졸중에 이제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증상들이 1시간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뇌졸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증상들이 한 몇 분 정도 있다가 또 1시간 이내에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또 안심을 해서는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명 중에 1명 정도는 한 3개월 이내 뇌경색이 또 실제로 진행이 되고요. 특히 증상이 생기고 48시간 이내에 한 반 정도는 뇌경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상이 풀렸다고 안심하지 말고 병원에 이제 방문하셔서 그거에 대한 이제 진료를 꼭 받아보실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뇌졸중은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죽상경화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동맥경화증의 주범이 이제 노화고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과음. 이게 대표적인 5가지 원인 질환이고 이런 것이 이제 많을수록 또 뇌졸중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위험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일반인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주변에서 뇌졸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좀 당황하기 쉬운데요. 네.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요, 교수님? 일단 핸드폰을 꺼내셔야 돼요. 119에 전화를 하셔서 네. 뇌졸중 증상이 의심되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그래서 119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끔
이제 집에서 뭐 손을 딴다든지 네. 또 뭐 청심환을 먹는다든지 또 심지어는 이제 근처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또는 이제 가족분들한테 전화해서 가족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좀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골든타임을 많이 놓칠 수가 있어서 일단 그런 증상이 발생이 되면 119에 바로 전화를 하셔서 119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골든타임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뇌경색인 경우에 그 증상이 발생하고 6시간 이내를 이제 골든타임으로 봅니다. 보통 이 골든타임이라는 거는 그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되게 이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1시간밖에 안 지났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고 바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훨씬 더 후유증을 좀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치료들이 좀 이루어지나요? 골든타임 내에 들어가면 되게 혈전용해제라고 해서 혈전을 녹이는 약제를 쓰거든요. 그래서 정맥내를 주는 것은 이제 4시간 반 이내, 그리고 동맥내를 주는 건 6시간 이내 그 혈전용해제를 사용을 해서 그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최대한 녹이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런 첨단 영상 기법을 이용해서요, 이 6시간이 지나서 24시간 이내 내원한 환자들 일부에서는 또 잘 선택을 해서 어떤 기구를 넣어서 그 혈전을 이제 빼내는 그 혈전 제거술을 시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급성기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그런 이제 큰 병원 응급실로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급성기 뇌졸중 환자들 중에 뭐 욕창이나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또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합병증 관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전신 합병증이 결국 뇌졸중 환자의 사망률을 높이거든요. 특히 뭐 위장관 출혈이 있다든지 이런 폐렴이 생겼다든지 이렇게 되면 재활 치료를 또 원활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재활 치료도 늦어지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 또 환자의 후유증이 또 많이 남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초기에 이런 그 전신 합병증이나 신경계 합병증을 빨리 이제 발견하고 또 예방적인 치료를 하는 게 결국 환자의 후유증을 줄이는데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당뇨병, 고혈압, 또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특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메디컬 포커스 계속됩니다. 그럼 교수님 같이 인사드릴까요?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